안녕하세요. 균이TV 부동산 전망대. 오늘은 양도세 절세를 위한 부동산 취득일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취득일자 기준을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가 체크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지만 여러분도 취득일자 기준을 알고 매도 시기를 잡는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취득일자 기준을 모르거나 강과에서 발생한 사례 몇 가지와 부동산 취득 유형별로 취득일자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득일자가 왜 중요한가? 취득일자는 보유기간 산정 시 기준일입니다. 취득일자 착오, 무신경은 양도소득세 폭탄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시 잔금일 정하는 것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두 달 있으면 만 3년 또는 4년에서 10년이 되는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취득 시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겠죠. 또한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은 매년 6월일입니다. 이 시점에 매도나 취득 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일자 기준 착오 첫 번째 사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단 2017년 8월 2일 이후 매수 시에는 2년 거주입니다. 요건을 채우면 9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일자를 등기사항 전무증명서 각고의 등기 원인일로 취득일자를 착각하여 만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매도 및 잔금일을 정하려 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고를 보면 등기 원인일자와 접수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인일자는 매매 계약일이고 접수일은 등기 접수일입니다. 보통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접수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취득일자 무신경 사례 두 번째, 일시적 2주택자 신규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 시 1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상 잔금일에 잔금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20일 전에 진행하고 계약서상 잔금일을 취득일로 착각하여 종전주택 매도 시기를 놓친 사례입니다. 취득일자와 매도 시기 착오 사례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는 만 3년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24%, 매년 8%씩 늘어난 만 10년이면 최대 80% 공제받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하고 2주택 이상이거나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미거주 후 내년 2020년 1월 이후 매도하면 3년 보유하면 6%, 매년 2%씩 증가하여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면 만 7년이 되는데 매도 시점을 잘못 잡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6년만 받아서 양도소득세 1,200만원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5년 이상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취득일자 기준은 무엇일까요? 매매계약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등기 원인일, 등기 발생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아니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취득일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 취득 승계, 즉 일반적으로 매매에 의한 취득을 말합니다.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예로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 시 등기 접수일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등기 원인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로는 객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즉 대금 지급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다음은 무상 취득 승계입니다. 여기에는 상속과 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고 유증은 계약에 의한 개시일이 취득일입니다. 신축의 경우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취득일자와 매도 시기를 잘 잡는 것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상식과 시장 동향, 매물 정보를 열심히 올릴 테니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